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레드백의 희소식, 인플레 시대 도래와 이집트 K9 내년 생산 시작,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호주가 장갑차 도입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레드백 장갑차와 라인메탈사의 링스 장갑차를 성능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최종 선택된 기종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호주 정부에서 호주의 장갑차 도입 사업에 대한 축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축소 이유가 인플레의 급증으로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450대의 도입 물량을 300대로 축소한다, 이게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 호주가 프랑스와 잠수함 건조 계약을 했던 것을 파기를 한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호주와 협상을 해가지고 7,500억 원의 위약금을 받는 것으로 타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는 부득이 장갑차 도입 계획을 축소를 할 수뿐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물량만 축소를 한 거냐, 그걸로 끝날 것이냐, 이것만 볼 게 아니라 호주가 지금 장갑차만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인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많은 장비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줄여야 됩니다. 이런 여건이라면은 당연히 하나의 레드백이 라인메탈의 링스 장갑차보다는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의 레드백 장갑차가 성능이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호주 군부에서는 레드백 장갑차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레드백 장갑차가 더 선택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게 당장의 호주 정부가 처한 입장인데, 여기에다가 최근에 스리랑카가 국가 부도 사태가 났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 한 나라로 국가 부도 사태가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지금 인근 국가들로 막 번질 기미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경기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모든 것을 호주 정부가 따져서 장갑차 도입 계획 사업을 축소를 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호재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바로 이집트에서 도입하기로 했던 K9 자주포를 내년부터 생산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미 호주 정부에다가 이집트에서 생산하는 자주포의 차체를 호주에서 생산해서 납품하겠다, 이런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K9 차체를 호주에서 한두 대도 아니고 200대도 아니고 1000대 정도를 생산해서 납품하게 되면 그 경제적인 효과가 작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은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라인메탈도 헝가리에 납품했던 링스 장갑차의 부품을 호주에서 조달해가지고 1억 달러 이상의 수출 효과를 이미 내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 때문에 결국은 링스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지만 하나도 이런 후속 조치를 제의를 했기 때문에 아직 최종 발표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호주 정부도 마냥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9월 달에는 최종 발표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최근에 한 겁니다. 그런데 왜 호주 장갑차 사업에 라인메탈사와 하나가 왜 호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미국의 장갑차 도입 사업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의 장갑차 도입 사업의 규모는 55조 원대입니다. 그런데 호주 장갑차 수주 사업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종이 미국 장갑차 사업에서 선택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메탈사가 링스 장갑차에다가 투자를 하는 내역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링스 장갑차에다가 무인 공격기까지 장착한 그런 기종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장갑차란 군사 장비 한 품목으로 55조 원대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호주가 아주 적절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적인 인플레가 심각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호주 정부도 드디어 손을 드는 그런 형국이 된 거기 때문에 라인메탈사의 링스 장갑차가 가격을 확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링스 장갑차가 500대 1000대가 다른 나라로 수출될 리는 없습니다. 비록 숫자가 450대에서 300대로 줄었다고 하지만 하나가 호주에서 최종 선택되는 장갑차로 레드백이 발표가 된다면 앞으로 레드백 장갑차가 다른 나라로 수출될 그런 기회가
아주 많아지는 겁니다. 꼭 미국만 국한된 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하나도 이미 미국의 오시콧이라는 회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 9월 달에 호주 정부가 발표하는 장갑차 최종 발표에서 레드백이 딱 선정됐다고 발표되면은 미국에서도 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이 최종 선정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